제가 이제 마지막 그 급소 자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예. 예. 제가 이제 보는 건 변호인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작년 7월 31일 날 네. 국방부에서 대책회의를 황급히 개최한 이종섭 장관이 서둘러서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서둘러 하다가 약 30분 늦게 예정 시간보다 맞아요. 늦게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인천공항에서 또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가 가. 장관 전화가. 근데 그 통화 내용을 우리가 너무 그 중요성을 그동안 간과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그때 관저대기 상태였거든요. 보직해임을 전날 사인은 했지만 장관이 그리고 후임자까지 다 정했지만 그 다음 날 뒤집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해병대 사령관한테 내려간 지시가 휴가 휴가 처리해라. 관저대기 한 거. 휴가 처리하고 이후로는 정상 출근 시키라 이 통화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휴가까지 꼼꼼히 챙겼어야만 했냐.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지. 징계하지 않고 사령관으로 출세시켜야 되는 누군가의 목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요걸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기록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건데 분명히 김 사령관의 휴대폰은 수신자는 지금 다 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화 기록에 이종섭 장관하고 그때 통화한 기록이 있나? 또는 이종섭 장관 보좌관하고 군사 보좌관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가? 이걸 이제 맞춰놔야 돼서 그때 간 전화가 임성근 빨리 원상 회복시키라는 그 전화였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게 이종섭 장관 개인 판단인지 아니면 그건 그 다음 단계죠. 그러니까 이게 외압의 실체가 임성근 봐주기라는 이 물증을 일단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런데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변호인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거예요.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휴대폰을 털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변호인이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통화는 보좌관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좌관이 연결하지 장관이 이런 거 직접 누르고 있겠습니까? 뭐 김계환이 어디 있어? 뭐 누르고 이랬겠냐고. 박진희 군사보좌관 거. 그것까지 같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법원에서 그 부분은 보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이종섭 채택이 안 장관 됐어. 거는 채택을 하고 박진희 군사보좌관 건 채택이 안 됐다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공수처 수사 내용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 재판부가 변호인들 요구를 너무 잘 들어줘 가지고 변호인과 재판부가 한편이 돼서 검찰을 공박하는 걸로 지금 재판 분위기가 바뀐 지 오래잖아요. 군 검사들을. 근데 군 검사들이 너무 이상한 걸 많이 했죠. 아니 원래 재판이라는 게 이제 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재판을 하다가 그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거로 또 재판 심리를 하는 게 순서예요.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아니, 작년부터 그런데 분위기 너무 좋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던 게 왜 구속영장 기각될 때부터 나는 지금 국가인권위도 망가졌고 경북경찰청도 망가졌고 검찰은 말할 수 없이 망가졌는데 그나마 이럴 때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대 이상으로 그래도 존재감을 보여주는 존재는 군사법원이었다는 거는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쪽은 이제 요 트랙 2로 접근이 이제 되고 있고 그러면 공수처 군사법원은 이 진실을 향해 굴러가는 수레바퀴의 양대 축인 겁니다. 그런데 수레바퀴가 아니라 위에 뭘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외압설은 경로설에서 시작된 거니까 경로설이 외압설로. 그러니까 그 전에 로비설이 하나가 빠진 거라. 로비설이 중요하다. 근데 군사법원도 제가 작년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그 재판할 때 그날 현장에 취재를 갔었거든요. 군사법원이 그때 문을 안 열어줬어요.
군사법원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그 맞아요.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서 군검찰청에서 들어와라.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의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8명이 가가지고 항의하고 그러다가 끝내 이제 실제로 뭐 박정훈 대령이 끌려가고 이런 거거든요. 구인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군사법원이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론이 결국에는 국민적 여론이 군사법원의 이 기류도 바꾼 거 아닌가. 아니 그런데 그 직후에 네. 바로 기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날 기각했죠. 아니 영장 재판은 비공개 재판이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법정의 외부 방청 계획을 허용하지가 않죠. 근데 사실 군사 재판이든 일반 재판이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여론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상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심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잖아요. 아 이게 누구 말이 맞겠다. 물론 이제 사전에 그런 걸 결정해놓고 재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쭉 이렇게 증인 얘기 듣고 증거 조사 하다 보면 이거는 기소가 무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심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되고 있는 재판 과정 아닌가 지금 이거 처음부터 무리였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드러나는 단계 같아요. 맞아요. 지금 재판 과정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단계의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 경로가 그냥 단순 경로인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비 경로인 건지 그 로비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왜 그토록 빼려고 했었는지 이게 장관의 판단인 건지 아니면 그 윗선에 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건지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인 건지 이걸 좀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로비설, 경로설, 외압설 순서 이 순서대로 그렇죠. 일어난 거고 진실 규명 순서는 이거의 역순. 그렇죠. 외압을 규명하다 보니까 경로가 있어. 그렇죠. 경로를 하다 보니까 뭐 로비가 있었던 거 있어요. 아니냐. 이 순서로 역순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한 게 거의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예. 대통령이 예. 물론 해병대 사단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네. 사단장의 어떤 입건 여부를 놓고 이렇게 경로를 한다? 어때요? 그건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않죠. 네. 대단히 일반적이지 않죠. 물론 군대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고 높은 자리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보면 아니 뭐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국회 중진 의원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갖고 네네. 쭉 하다 보면 예. 사단장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 근데 그 사단장의 입건 여부와 관련해서 경로를 할 정도면 사전에 무슨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거기까지 발전하기는 어렵죠. 어렵다. 그렇죠. 예. 사단장이라봤자 공무원 직급으로는 차관목급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대통령한테는 관심 대상도 아닐 뿐더러 네. 여기서 이제 그 저기 경로할 만한 어떤 그게 사실은 어떤 비상식적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로비가 있었다면은 그때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누구의 의견을 들었느냐에 따라서는 문제가 커지는 전혀 달라지게 예. 되고. 근데 그저께 대통령실이 묘한 입장을 내놨어요. 뭐 경로를 했다 뭐다 이런 거 이준영 기자회견 때처럼 답이 없는 채로 작년에 대통령이 왜 그렇게 무리한 작전을 지휘해서 이렇게 됐냐고 장관을 질책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언뜻 듣기엔 경로의 내용은 이거였다. 예. 이렇게 나한테는 들린단 인정을 말이에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런데 경로의 내용이 바꿔치기 된 바뀌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경로를 했다면 당연히 무리한 지휘를 한 책임자가 그 저기 더 징계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 엄벌하라고 나오고. 그러면 예. 임성근이 더 징계를 문제다. 받아야 되는데 네. 왜 경로의 결과로 박정훈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냐 이거예요. 사건 기록은 회수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로의 내용을 어떻게든 바꿔치기를 해보려고 일단은 말을 이상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최악에는 그런 시나리오도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